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명절 얘기하고 싶지만 또 현안이 많아서. 그렇죠. 자, 예. 조금 전에 이제 약 1시간 전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예. 예,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글쎄, 뭐 저도 제 생각보다 굉장히 구형량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은 김문기 이제 돌아가신 뭐 네. 그분을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또 하나는 백현동 국토부. 거기에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 이제 요 두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정치인이니까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구형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선고는 또 다른 뭐 맥락의 해석이 또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2년 이상 걸린 사건이거든요. 1심까지. 일심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여러 사건을 이제 한꺼번에 병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예. 언제 1심 그 선고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 그나마 하나라도 예. 이제 곧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데 대한 분명한 뭔가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예.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구형을 하는 것인데 예. 뭐 법원의 판단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일단 신중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예. 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야당에서 그 세 건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세 건인데,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이죠. 지역화폐법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좀비 악법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뭐 좀비 악법이라는 표현은 예, 저희가 아무리 부결을 시켜도 또 살아오고 하니까 그 좀비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네 번째잖아요. 예,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그 거부권 행사돼서 부결되는 거는 예. 다시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볼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걸로 인한 우리가 정치적 에너지의 소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구형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정치적인 뭐 주도권을 가져가야지 예. 결국은 앞으로 계속 잇따를 어떤 이재명 대표 선거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왜 이렇게 집착에 집착을 할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제 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요, 뭐 반헌법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거를 특검으로 다 수사를 하겠다고 덤비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그 수용할 수 없는 법안들이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측면 이런 것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 특검의 수사라는 것은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만 불러서 이거 주가 조작하셨어요, 뭐 선물 받으셨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그 공천 개입에 관한 뭐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하겠다 그러면 저희 당 공관위원장부터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수사로 그걸 밝혀낸다는 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면 저희 당 한동훈 대표도 가야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 당시에 공천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 또 뭐 심지어는 우리 이재영 위원장이 불려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그런 것을 특검으로 하겠다고 법안을 내면 예. 이거는 수용하기 어렵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또 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한 가지라도 뭔가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좀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본회의 보이콧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필리버스터 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는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다가 선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19일이라는 것이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는 의사 일정입니다. 아. 26일 날 법안 처리를 저희가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하자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어떻게 법안 처리를 또 이런 뭐 필리버스터 이런 법안 처리를 하냐.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추석 연휴 끝나고 19일 날좀 하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예. 저희가 박절하게 그거마저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예. 뭐 속된 표현으로 그럼 하시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 의사 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희로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국민들께 또 저희가 여러 번 들었던 얘기를 밤새워 반복하는 것이 또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된다는 강성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 예, 예. 그런데 원내 지도부가 지금은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뭐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하지 말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박 시장님 아마 그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예, 예. 박 시장님 하실 말씀 있어 보이시죠? 필리버스터요? 예. 아닙니까? 어제 했는데 예, 예. 하기 싫어서 안 했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뭐 했던 얘기들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여사 특검법이랄지 뭐 25만 원 지원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예. 이건 결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예. 심리적으로 이걸 내가 꼭 나서서 방어해야 되나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네. 뭐 크다 보다도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것 새록새록 같아요. 자라고 있지 않을까. 뭐 나는 다르게 봤는데. 아 그래요? 나는 어떻게 보세요? 필리버스터를 할 가치도 없다고 봤어요. 이번 거는. 아,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이 전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사용해가지고 아. 이 특검이 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중요성 이걸 국민의 마음에서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히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뭐 제목만 바뀌었지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벌써 예.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효과는 한두 번이 있었을 텐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번째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뭐 어차피 거부할 텐데 또 그래도- 재결할 텐데 또 그래도 그럴 텐데. 이제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한 회의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 김 여사를 쉴드해야 되냐 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의원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저희가 필리버스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예. 반대하는 무제한 법안을 토론. 예. 정상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소위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해서 의사 일정을 이제 늦추자는 지연하는 거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것도 뭐 24시간 지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원래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 정당에서만 하는 것이 뭐 어느 나라나 관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대 토론이 아니고 찬반 토론처럼 변질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고 저희는 그 법의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도입한 취지는 그 당신네들이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 향해서 24시간 동안 호소라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허용된 제도인데 예. 오히려 찬성 토론으로 아하. 우리가 그 일테면 민주당에 이제 뭐 속된 말로 장을 깔아주는 것이 과연 그게 이 좋은 법의 것이냐? 취지에 맞느냐,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는 그렇군요. 앞으로도 아마 필리버스터를 많이 할 텐데 많이 할 텐데.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고 뭐 사안에 따라서. 저쪽도 예. 본인들이 원치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만 토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쪽에서 나와서 뭐 10시간씩 토론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이런 저희로서도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되면 또 재의결표를 할 텐데 재표결을 할 텐데 이탈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원님도 같은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세요. 이탈표 전혀 없을 것이다. 뭐 전혀 없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적어도 있어도 3분의 2 3분의 2 8표 정도는 저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박성대 실장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전국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이미 민주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법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사안의 본질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아. 특검을 계속 이렇게 내는 것은 특검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계속 그 어떤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저희로서는 그 저희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계속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히 또 탄핵안이나 탄핵소추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말씀이 좀 맞다고 봐요. 예.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의료 대련이나 또 여사 의혹 관련돼서는 너무 위험하게 뒤뚱뒤뚱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걷고 있기 때문에 예. 가만 놔둬도 제가 볼 때는 넘어집니다. 아. 그걸 옆에서 흔들면 음. 꽉 잡게 돼요. 아. 그걸 왜 굳이 흔들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용 위원장이 묻고 계세요. 너무 정확합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트위스트가 가능하지? 저 그게 아주 그 논리가 굉장히 예. 신기하게 아니 생각하고 지금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필버스터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예. 이제 신동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 말씀 중에 도라고 하셨잖아요. 주된 이유는 저는 의원들이 아마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액션으로 나온 첫 번째 반 좀 더 확대해서 간다면 액션으로 나온 첫 번째 반 김건희 액션이거든요. 여당 예. 의원들 사이에서 아, 그래요? 결기를 안 보였잖아요. 아, 결기를 보이지 않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근데 예. 저 사람도 하기 싫었구나. 이거를 같이 확인한 아. 액션이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들이 여권 내에서 뭉게구름 좀 퍼지고 있는데 저희 거기서- 의원총회에서 결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 분명한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반감이 예. 크다는 것 저희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저희가 정당인으로서 또는 정당의 정치적 결사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한 그 추가 의혹 보도가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첫 번째 기사 나왔을 때 이제 보도본부장도 하셨으니까 예. 저한테 그런 기사가 넘어왔으면 출고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그때는 인터뷰 그렇게 하셨는데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보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요 이게 이제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전언을 그렇죠. 물론 일부 텔레그램에 있습니다만 조금 좀 그 결론부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부분입니다. 아. 이준석 대표의 칠불사. 개혁신당이 칠불사에서 무슨 뭐 비례대표 딜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완결성이 없더라. 이것은 말하자면 그 공천 개입을 기사가- 할 만한 기사 가치가 아니더라라고 기사 가치가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에서 굳이 그거를 팽개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예. 김영선 의원께 공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주지 않더라도 예. 그것을 본 이상 제가 본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순발력이나 정치적 감각은 현역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제가 보기엔 최고 수준이다.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 왜 얘기되는 그 중요한 텔레그램을 보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 본인이 단지 칠불사 같다는 것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걸 잘못 터뜨렸을 경우에 굉장히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역풍이 정치적 보복이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할 것을 다 당한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팩트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 6시에 SBS 단독 보도로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월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라면서 공천을 요구했었다라고 또 보도가 나와 있네요. 뭐 이게 이제
뭐 국민- 김영선 전 의원께서는 여러 경로로 아마 여러 경로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닌 같은데 예. 그 이제 명 씨라는 분이 예.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 아주 명확치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를테면 실제로 김영선 의원께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 소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소통은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은 명재균 씨라는 분이 하고 명태균 씨가 하고 예. 그것을 김영선 씨는 그냥 전에 들었던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아하. 사실관계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예. 선거판이라는 것이 우리 뭐 이재명 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그 공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들었는데 당신 이미 용산에서 안 될 것 같다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래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김영선 의원의 착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보고서 이거는 얘기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과연 우리가 과연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와도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2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집권 전반기에는데 그냥 사실은 정권의 기세가 등등할 때는 사실은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론도 많이 나빠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게 누설이 되면서 예. 여론이 나빠지면 누설이 되거든요. 쌓아놓은 게 있으면 다 셉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고 지지가 높을 땐 그런 게 완강하지만 지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당이 내놓은 그 반응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공관위원이나 당 쪽으로 전달이 됐었지만 일체 그런 경로를 통해서 공천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해도 좋다. 뭐 이런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보도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꾸 전개되는 것을 보면 예. 그냥 김영선 의원의 예. 몸부림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몸부림이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또 정윤회 문건과 비슷한 내용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윤회 문건이라는 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정윤회 씨가 정식 지위가 없는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당면 청와대 작성 문건이 이제 세계 누구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해당 취재 기자가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추가 자료 뭐 있냐 했더니 정윤회 문건과 유사한 수준의 문건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박승대 실장 언론사에 오래 계셨잖아요. 보도를 하면 되지 그렇게 타 매체에 나가서 우리 뭐 있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합니까? 저는 그거는 예. 뉴스토마토의 보도 태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언론사라는 것이 정말 보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신뢰성을 검증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 이건 뉴스토마토의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도 저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뭐 이런 CBS 한판승부 같은 중요한 매체에서 이렇게 또 퍼뜨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퍼뜨린 거 아니고요. 예,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 자 다음 주에 중요한 만찬이 있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정 갈등 이슈도 많이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나올 수 있겠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중요한 만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가요? 아니요, 뭐 식사 자리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는 뭐 통상 있어왔던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세간의 뭐 여러 가지 해석들 때문에 뭐 소위 밥 한 번 먹는 것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목을 받는 것이 저희도서 조금 불편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 그 의정 갈등에 대한
그 저희들의 생각을 뭐 그렇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분명하게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올해 그 숫자를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분명히 뭐 우리 다 있는 앞에서 한덕수 총리가 말씀을 하셨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얘기가 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뭐 시한폭탄이거나 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저기 세간에서 얘기하는 건 시한폭탄이 아니고 혹시 두 분이 화해하면서 의료 대란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예, 건데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신동근 의원님이 시한폭탄으로 얘기하셔서 걱정하시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세간에서 세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추석에 이제 뭐 일부 영남 지역 그리고 예. 저희 지역구 분들 만났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 왜 이렇게 두 분이- 못하니가 아니라 아, 좀 당정이 아. 좀 사이좋게 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의 일을 좀 사이좋게 좀 의논해서 잘 풀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두 분의 사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위선적인 얘기고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불편한 것도 또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공개가 된 게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가방 받은 거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 좀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만찬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것 때문에 무산되게 하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예.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뭐 모든 후보들이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의적인 어떤 뭐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 예. 역시도 약간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긴 한데 예. 검찰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났을 때 아하. 조금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것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역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